안녕하세요. 안녕 못한 시기죠. 네, 무지하게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제 기상특강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신 판례를 그냥 빠른 속도로 2주 동안 아침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뭐 새롭게 판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이제 이럴 시간은 없고요. 빠른 속도로 이제 스크린을 하는데 일단 이 강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금년에 이제 공부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판례 좀 많이 공부해 보려고 이제 혹시 들으신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판례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쭉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봅시다. 오늘 차례. 자, 공법관과 이제 사법관계 이제 구별해 가는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국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은 이제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일반 재산하고 이제 행정재산은 규율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일반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분, 매각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행정재산은 처분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게 일반 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용관계를 설정하고 해소를 할 때도 여기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여기는 사용허가의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되는 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이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 요것도 판례는 이제 처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반재산은 이제 대부하는 행위. 이걸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제 보았고요. 따라서 대부려 납부하라고 이제 고지하는 것 역시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똑같은 납부 고지서가 날라와도 과세처분 고지서 날라오면 그건 처분이지만 여기서 대부계약 체결하고 사용료 고지서 날라와도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은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사용허가의 법적 성격.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나오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관계, 강론에서도 나옵니다.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견해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처분으로 보고 강학상 특허로 봐요. 공법관계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일반 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불문하고 판례는 이걸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일반 재산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왠지 이거는 사법관계니까 이거는 처분이 아닌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100분의 120을 부과하기 때문에 2할 상당액을 징벌적 의미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대부계약 체결하고 대부료 내야 돼요. 사용허가 받고 사용료 내야 돼. 변상금 부과받았으면 내야 돼. 근데 이런 걸 제때 안 내면 다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제 징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판례는 처분으로 본다. 여기는 당연히 처분으로 볼 가능성이 많지만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자, 무단점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했다. 그럼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근데 변상금은 100분의 120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얘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게 가능하냐 하는 논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반대 의견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결국 변상금 징수권이라는 권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본질이 같냐 다르냐에 관한 논의예요. 본질이 다르다 그러면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반대 의견은 본질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본질이 같다라고 보니까 국공유재산법에서 변상금이라는 형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100분의 120 중에서 100분의 100은 뭐예요? 그럼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가 징벌적이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변상금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특별히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게 반대 의견이고,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의 배경에는 결국 이 두 개의 본질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다수 의견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제 본질이라고 표현 안 하고 법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적 성질이 다른 이유를 판례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 다수 의견 보시면 일단 첫째 줄에 변상금 부과는 이제 처분이고요. 둘째 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 채권이다. 부당이득 반환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서를 전제로 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상 채권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다른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다수 의견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르냐? 액수가 다르다. 100분의 100이냐? 100분의 120이냐? 액수가 다르죠? 액, 셋째 줄에.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목적이 달라요. 변상금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목적일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대요. 그래서 목적도 다르대요. 그 다음 줄에 가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의 성, 그래서 액, 목성이에요. 액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성립 요건도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법적 성질을 달리한대요. 액, 목성에서 성을 갖다가 법적 성질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립 요건입니다. 액수, 목적, 성립 요건이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은 첫째 줄 보시면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다면 그게 변상금이에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마지막 문단 가시면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공법상 권리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 채권이지만 양자 모두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공법적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요.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 만약에 이제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건 허용된다, 안 된다? 그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허용 안 돼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근데 납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왜 허용되지 않아요? 변상금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강제징수가 가능하니까 간이하고 경제적인 집행수단이 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이익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이제 별개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가지고 100을 받아냈어요. 그럼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120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만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제 경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통해서 징수를 했으면 나머지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변상금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까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다수 의견에 의하면 이 두 개의 권리가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 법적 성질이 다른 거라 그랬잖아.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변상금을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과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일반 재산에 이제 대부료 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료 지급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겠죠? 왜 안 돼요?
사용료든 대부료든 변상금이든 다 안 내면 강제 집행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간이한 구제수단이 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5-1번도 마찬가지예요.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굵은 글씨만 보세요. 대집행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철거해라 명령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런 거 역시 안 된단 말이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입찰계약. 입찰을 통해서 이제 국가개혁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거 이제 사법상계약이냐 공법상계약이냐 2단계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법상계약으로 이제 봅니다.